안녕하세요. 재외국민 특별전형 곧 특례 입시와 관련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옹글리시 옹인환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작은 변화에 불과할 수도 있었겠지만 여러분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실시된 2022학년도 입시부터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기준이 주재원 자녀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2년 특례가 폐지되고 해외학교 재학기간 중 고교과정 1학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 등으로 3년 특례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이 한층 까다롭게 변경된 바 있는데요. 자, 이러한 자격조건 심사 기준의 변화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이 치열한 한국대학의 입시에 있어서 여타 전형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상위권 대학으로의 입학이 쉽다는 바로 형평성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해외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한국대학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교육부의 발표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자, 그것은 바로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 대학 신입생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대학들이 정원외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해오던 일부 전형들에 대해 정원외가 아닌 정원 내 선발로의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자, 정원외 선발, 정원 내 선발이라는 용어가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까지 각 대학들은 3년 특례로 정원의 2%의 범위 내 학생 수만큼을 매년 신입생으로 선발해 왔는데, 예를 들어 어떤 대학이 신입생으로 모집 가능한 정원이 가령 1000명이라고 한다면 이 모집 정원 1000명의 2%에 해당하는 20명만큼을 정원 내로 선발하는 1000명과는 별도로 3년 특례 전형을 통해 추가로 선발하여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그러니까 10연 특례 전형의 경우에 정원이라는 범위만 설정되어 있을 뿐 3연 특례와 같이 정확한 수치가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한때 일부 대학들에서 정원의 5%를 넘나드는 정도까지 신입생을 선발한 경우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는 3년 특례와 마찬가지로 정원의 2% 정도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입생 입학 정원이 1000명인 대학이라면 3년 특례와 10연 특례를 통하여 이에 4%에 해당하는 40명의 신입생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는 대학에서 정원으로 해서 4% 정도를 정원과 별도로 추가해 선발한다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텐데요. 자,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자주 언급되었듯이 출산율 감소에 따른 학력 인구의 감소, 곧 대학으로 진학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꾸준한 감소로 인해서 최근에는 지방의 대형 공립대학조차 신입생 선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전체적인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학생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울 및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들로의 입학을 선호하고 있는 데다 이들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주요 대학들의 경우에 재외국민 특별전형 등 정원외 전형으로까지 신입생을 써담고 있다 보니까 바로 대학들 간에 신입생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부익부, 빈해 현상이 커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바로 서울의 주요 대학들은 원래 할당된 정원에 더하여 정원외 전형을 통해 신입생을 추가로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에 지방대학들은 새로 입학하는 학생들의 수가 원래 주어진 정원에도 크게 못 미쳐서 대학의 정상적인 운영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대학 신입생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정원으로 선발해오던 전형들 중 일부분을 정원으로 돌려 한마디로 대학별로 선발 가능한 신입생의 수를 줄이겠다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교육부는 우선 무분별한 정원의 선발을 막기 위해 교육부가 주관하는 각종 대학평가에서 대학의 신입생 선발 인원 자료에 정원으로 선발한 인원을 포함하기로 하였는데요. 대학을 평가하는 데 있어 교원 확보율, 그러니까 곧 교수 1인이 담당하는 학생 수의 정도가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하고 되는 만큼 대학이 교육부로부터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정원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만큼 이제는 교수과에 추가로 충원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는 곧 자연스럽게 정원의 선발 인원의 감축을 유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교육부는 최대 50%의 대학에 신입생 정원 감축을 권고할 것인데요. 이에 불응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재형상의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하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원의 전형 중 일부 전형에 대해서는 정원 내 선발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입생 선발을 줄이는 구체적인 정도에 대해서는요, 내년 2022년 5, 6월 정도에 나올 것이고, 바로 내년 시대는 2023학년도에서 2024학년도부터는 이러한 교육부가 추진하는 정원 감축 효과가 눈에 보이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재외국민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안타까운 일이고 일부의 경우에는 전혀 동의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대학 입시에 있어 재외국민 특별전형과 관련한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되었던 만큼 이번 교육부가 발표한 방침에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든 재국민 특별전형 곧 3년특례, 10년특례에 대한 정원값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3년특례의 경우 기존의 선발 규모인 정원의 2%를 1.5%원 변경해도 실제 선발 인원의 기존과 비교해서 25%나 감소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1%로까지 줄이게 될 경우에는 선발하는 신입생의 수가 50%까지 축소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10연특례의 경우에도 거간대 상위권 대학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원 대비 5%를 상회하는 수준으로까지 신입생을 과다 선발해서 이와 관련하여 수년 전 국회를 통해 정식으로 문제제기가 있었던 그런 사례도 있었던 만큼 교육부 권고에 따라 10연특례를 통한 신입생 선발률을 감축하는 폭이 적지 않은 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 재국민 특별전형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정원 감축의 가능성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모두 아시는 것처럼 현재 대한민국에서 대학 입시에 지원하는 학년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요. 특히 2022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학생의 수와 비교해서 2021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학생들의 수가 무려 10% 이상 줄어들었을 정도로 전체적인 학년 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학년 인구 곧 전체 고등학생의 수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서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더불어서 우리 한국인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재국민 특별전형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수는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학생들의 성적 분포, 쉽게 말해서 성적 수준이라는 관점에서 분석을 해본다면, 예를 들어 어떤 과목의 성적을 90점 이상을 받는 학생들의 비중이 전체의 10% 차지하고 있다면 전체 학생 수가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그 중에 10명이 90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표준분포의 원리에 따라서 이제는 전체 학생 수가 10% 줄어 90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 중 10%에 해당하는 9명만이 90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곧 이상의 ACS처럼 90점 이상의 고득점을 획득하는 상위권 학생들의 수 또한 학년인 감소에 따라서 10%가량 줄어들 수 있다는 것으로, 그럼에도 대학들이 선발하는 신입생 정원이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단순히 상위 숫자로 본다면 과거에 90점 이상 획득할 수 있는 곧 상위 10% 이상 이내에 들어야 입학이 가능한 대학에 이제는 대략 상위 11.1% 정도의 순위에 있는 학생도 입학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곧 상위권 수준에 도달한 학생들의 수가 줄어들어서요, 상위권 대학들에 대한 경쟁률이 그만큼 낮아지게 되는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학년 인구의 감소에 더해서 특히 지난해 2021학년도 입시의 경우에는요, 감염증 사태 여파로 인해서 해외에서 공부하는 적지 않은 수의 학생들이 입시를 포기하고 재수를 선택함에 따라서 예년과 비교해서 보다 낮은 성적대 학생들이 최초 합으로 대학에 합격하는 등 과거의 입시 결과가 보여준 평균적인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그런 정도의 입시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처럼 대학 입시에 응시한 학년 인구 감소함으로 인해 상위권, 중위권 등 전체적으로 각각의 성적대에 속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서 대학의 입학시험을 통과하는 문이 보다 넓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다는, 간단히 말해서요, 대학 입시에 유리할 수 있다는 부분이 결국은 학년 인구 감소에 따르는 문이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가 발표한 재국민 특별전형과 같은 정원으로 선발하는 신입생 수의 감축에서 상쇄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정원의 신입생을 선발 인원을 축소하는 데 따르는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은 심연특례 전형을 지원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조금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목표하는 대학을 낮춰야 할 수도 있는 냉정한 현실을 분명히 인식해서요, 막연히 대학 입시에 무조건 유리할 것이다라는 지금까지의 안이한 태도에서 벗어나 본인이 목표한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하신 내용이 여러분들의 한국대학 입시를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요, 지금까지 옹글리시 옹인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